안녕하세요. 매사의 진심편 특징연구소 변호사 김민성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 분할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몇십억을 받았다라는 뉴스들이 있죠. 사실 이 뉴스는 잘못된 뉴스입니다. 예외적인 판결을 제외하고는 위자료는 5천만 원을 넘지는 못해요. 그리고 예외적인 판결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최고액이 한 2억 원 정도까지입니다. 따라서 몇십억을 받았다면 그것은 재산 분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재산 분할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이 높은 배우자를 만나라. 재산 분할은 부부 생활에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혼인 생활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에 형성한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분할할 대상이 많아지게 되죠. 간단히 좀 알려드리면 부부간의 소득이 적어서 혼인 생활에 모은 돈이 없다면 분할할 재산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나눌 게 없어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상대방이 소득이 높아서 알고 보니까 한 2억 정도 모아놨다. 난 몰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에는 가사 및 육아의 기여도를 매우 높게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득이 일반적 수준을 매우 뛰어넘는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혼인기간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50%에 가까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이 많은 배우자를 만나라. 재산 분할은 상대방이 혼인 전 소유한 재산을 혼인 생활 동안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루어진 판결들을 한번 볼게요. 혼인기간 3년이고 그동안 모은 재산이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결혼할 때 재산을 가져왔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재산의 10%를 분할받은 사례가 있으며, 또 다른 사례로 혼인 파탄 시점으로부터 8년 전에 상속받은 재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의 규모가 몇십억 단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의 30%의 분할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원래 보유하였거나 증여받은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혼인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속되었다라고 한다면 재산 유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배우자를 만나면 재산 분할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셋째, 재산관리에 직접 참여하라. 가능하다면 재산관리에 직접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은 가사나 육아 등을 통해서 재산 형성 유지에 간접적으로만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해준다고 했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면 더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부모님으로부터 건물을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그 건물에 가서 쓸고 닦고도 하고 세입자 내보내는 것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직접 기여를 한다거나, 또는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돈을 부동산을 구입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세 차익을 봤다. 이런다면 재산 분할 비율이 더 높아지겠죠. 또한 재산 관리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되면 상대방 재산의 흐름을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혹시나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재산 은닉을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상 재산 분할을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